하늘을 여는 별들의 전쟁 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바둑TV 스튜디오에서 32강 마지막 두 경기가 열렸습니다. 백홍석 구단과 원성진 구단, 박정상 구단과 박지훈 구단이 16강 막차 티켓을 두고 격돌했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맥심배 예선에서 박정상 구단에게 번번이 가로막혔던 박지훈 구단. 맥심배 본선 무대에서 8년 만에 다시 만난 박정상 구단을 상대로 사력전을 각오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각오는 또 한 번 박정상 구단의 손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 바둑의 큰 그림은 중앙에 100 넉 점을 잡은 흑 세력을 활용을 이제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활용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흑이요. 자, 100을 잡은 박정상 구단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박정상 구단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로써 19회 맥심 커피배 본선에 진출한 여성 입신들은 모두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백홍석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은 돌주먹과 원펀치의 정면 승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상대로 화끈한 승부였고 어디 둔 거죠? 빈 삼각을 뒀는데요. 아, 네. 독수죠, 독수. 그게 살아나나요? 이 수가 되나요? 지금 원성진 선수 착각했어요. 착각했나요? 예, 지금 초읽기에 몰리면서 둔 수가 지금 한숨을 내시죠. 실수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둬야 되는데 무조건 손해봤죠. 아, 그러게요. 얼굴이 상당히 빨개졌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손해가 뭔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승부에. 네, 100의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백홍석 구단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일단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그냥 뒤로 젖히는 게 제일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두면은 사실 여기 떴을 때는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예. 원성진 구단은 어떻게 봤나요, 초반?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일단 실리는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흑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실전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두면 실전보다는 훨씬 낫던 것 같은데 잡는 모양이요. 예. 네.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둬가지고 사실 돌이 하나 아니면 뒤로가 차라리 있어서 이렇게 두는 수법은 없었나요? 그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일로 먹이치는 수가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차지하니까 좀 재밌게 두자는 좀 생각으로 왔고요. 네. 좀 항상 나중에 좀 심하게 물러서서 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랬군요. 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두자는 생각으로 사실 왔습니다. 네. 올해 또 목표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예. 좀 소박하게 작년보다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바둑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싸움꾼의 난타전으로 제19회 맥심 커피배 32강전은 화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16강전은 하루에 한 경기씩만 진행돼 더욱 집중도 높은 관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강 입신을 가리는 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매주 월 화요일 바둑TV에서 생중계됩니다. 올 시즌 여자 바둑 스토브리그 종료를 알리는 2018 MDM 한국여자바둑리그 선수 선발식이 지난달 31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 8개 팀과 함께 신생팀인 서울 바둑의 품격팀이 합류하면서 모두 9개 팀이 뜨거운 경합을 벌일 예정인데요. 남성 감독이 대거 유입된 각 팀 감독의 면면도
지난 3년과는 큰 차이를 보여 선수 선발식부터 흥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로 출범 4년째인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는 보호연한 3년이 종료된 강자들이 대거 드래프트 시장에 방출돼 새로운 팀 구성 탄생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한 해를 여는 별들의 전쟁, 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바둑TV 스튜디오에서 32강 마지막 두 경기가 열렸습니다. 백홍석 구단과 원성진 구단, 박정상 구단과 박지훈 구단이 16강 막차 티켓을 두고 격돌했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맥심배 예선에서 박정상 구단에게 번번이 가로막혔던 박지훈 구단. 맥심배 본선 무대에서 8년 만에 다시 만난 박정상 구단을 상대로 사력전을 각오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각오는 또 한 번 박정상 구단의 손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바둑의 큰 그림은 네. 중앙에 100넉점을 잡은 흑 세력을 활용을 이제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그 활용이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흑이요. 자, 백을 잡은 박정상 구단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박정상 구단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로써 19회 맥심 커피배 본선에 진출한 여성 입신들은 모두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백홍석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은 돌주먹과 원펀치의 정면 승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상대로 화끈한 승부였고 어디 둔 거죠? 빈 삼각을 뒀는데요. 아, 네. 독수죠, 그게 독수. 살아나나요? 이 수가 되나요? 지금 원성진 선수 착각했어요. 아, 착각했나요? 예, 지금 초읽기에 몰리면서 아. 둔수가 지금 한숨을 내시죠. 실수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둬야 되는데 무조건 손해봤죠. 아, 그러게요. 얼굴이 상당히 빨개졌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손해가 뭔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승부에. 네, 백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백홍석 구단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검토는 일단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그냥 뒤로 젖히는 게 제일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두면은 사실 여기 떴을 때는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예. 원성진 구단은 어떻게 봤나요, 초반?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일단 실리는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흑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실전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두면 실전보다는 훨씬 낫던 것 같은데 잡는 모양이요. 예. 네.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둬가지고 사실 돌이 하나 아니면 뒤로가 차라리 있어서 이렇게 두는 수법은 없었나요? 그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일로 먹이치는 수가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차지하니까 좀 재밌게 두자는 좀 생각으로 왔고요. 네. 좀 항상 나중에 턱걸이로 출전한 박현수 2단은 이 대회 졸업전에서 입단 후 첫 타이틀 획득의 기쁨까지 맛봤습니다.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제가 항상 존경하는 기사인데요. 이번 기회로 대국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레는 마음이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4개국 대회 참가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각오는 어떻습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근데 우승할 자신 있습니까? 네.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승할 자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000년생인 박현수 2단은 2016년 입단한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크라운 혜태배에서도 8강 무대까지 올라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우승자 박현수 2단은 오는 3월에 열릴 한중일 대만 4개국 영재바둑 대결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고 4월에는 합천군에서 국내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영재대 정상 기념대국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6회 합천군 초청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 대회는 박현수 2단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통의 국내 종합기전 GX 칼텍스배 프로기전이 23번째 본선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3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 24강 세 번째 경기에선 본선 유일의 남녀 대결이 열렸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역대 네 번째 여성 기사, 여자 랭킹 1위 최정 구단과 자력으로 본선에 처음 합류한 최재영 3단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상대 전적 1승 1패에 각각 49위, 51위의 랭킹으로 누구의 우위도 점치기 힘든 승부를 펼친 결과 오늘 바둑은 좀 일찍이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최재영 3단의 승리입니다. 오늘 바둑이요. 상당히 좀 빠르게 승부가 기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초반에 좀 좌변에서 처리가 제 생각보다는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일단 백이 하변 한 칸 띈 걸로는 젖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이쪽 한 칸 띄었어요. 나중에 3-3 좀 맛이 나빠가지고. 다르군요, 맛이. 네. 뭐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매력 어필 한번 이 자리에서 해볼까요? 바둑팬 여러분들 사실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변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이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재영 3단은 16강에서 지난해 우승자 안국현 8단과 만나게 됩니다. 2일에는 홍성지 9단과 윤찬희 7단이 16강을 다퉜습니다. 윤찬희 7단은 2년 전 이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는데요. 난적 홍성지 9단을 맞아 289수 만에 100반집승을 거뒀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 이 어려웠던 바둑을 결국 반집을 남겼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윤찬희 선수의 지금 역전승인데 마지막 끝내기 부분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둑 총평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초반에 초중반에 제가 공격 실패로 인해서 바둑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좀 나중에는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공격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은 걸로도 네. 그냥 차렷하는 게 더 나았었던 것 같고요. 예. 네. 그 중앙이 이렇게 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예. 그 중앙이 제가 그 연결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연결이 다 돼 있더라고요, 흑돌이. 그러니까 이거 띄우게 되면서 네. 연결이 다 끼우는 걸 있었죠? 못 봐가지고. 그렇군요. 네. 다음 상대 김지석 선수인데요. 네, 김지석 선수와의 상대 전적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졌을 것 같습니다. 네, 1승 4패로 약간 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지석이 형은 온체 좋아하기도 하고 바둑 자체를 온체 좋아하고 사람도 좋고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형인데요. 제가 많이 불리한 만큼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이변을 한번 일으켜보겠습니다.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오는 8일에는 박진솔 대 강승민의 24강전이 이어집니다. 한국바둑 국가대표팀이 국가대표 공식 음료로 엘크로를 지정하고 주식회사 엘크로 파낙스와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주식회사 엘크로 파낙스 간 후원 협약식이 열렸는데요. 이번에 한국바둑 국가대표 공식 음료로 선정된 엘크로는 인삼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고농축 홍삼 에너지 음료로 국가대표들의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엘크로! 파이팅!
시중 판매될 엘크로 음료 캔에는 대한민국 바둑 국가대표 공식 음료라는 문구가 새겨집니다. 한국기원 홍보이사 김성용 구단이 한국 바둑 발전을 위해 유소년 전문 기사를 후원합니다. 지난 2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유소년 전문 기사 후원 협약식에서 김성용 구단은 한국기원 소속 유소년 기사 실력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을 후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후원금의 구체적 용도는 한국기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5년은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을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하자.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 후배들한테 또 도움이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는 이제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돕는 것이 보통 후원이고 기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이제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만큼 성장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후배들이 또 좋은 기회가 돼서 그런 걸 통해서 또 나중에 또 커서 또 후배들을 위한 또 일을 했으면 좋겠고 서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선후배들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성용 구단은 1991년 입단해 2004년 입신에 올랐고 현재 바둑리그 감독과 한국기원 홍보이사, 바둑TV 해설 등 다양한 역할로 바둑 보급과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17일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시 일대에서는 지구촌 최고의 겨울축제인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88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 30년. 지구촌 수백 개의 국가 중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해본 나라는 8개뿐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어깨가 으쓱해질 일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선 총 15개 종목, 102개 세부 종목 메달을 놓고 90여 개국 2,900여 명이 기량을 겨룬다는데요. 컬링이라든지 스켈레톤, 프리스타일 스키 같은 종목들은 실상 올림픽 중계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관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몰랐던 스포츠 종목을 올림픽 중계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알고는 있었지만 재미까지는 몰랐던 종목들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고 규칙을 찾아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바둑이 올림픽 시범 종목에라도 채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 바둑계도 그간 나름대로 올림픽 상륙에 힘써왔지만 아직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올림픽 종목이 되려면 우선 4대륙 7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조건부터 충족시키기에는 버겁습니다. 바둑에 비해 세계 보급도가 훨씬 앞선 체스와 브릿지는 각각 90년과 95년에 IOC로부터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았는데요. 바둑은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둑도 스포츠의 일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꼈던 값진 기억이 있습니다.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이 그 무대였죠. 우리나라는 당시 남녀 단체와 혼성 페어 등 바둑 종목에 걸린 3개의 금메달을 모조리 독식했습니다. 한국 남녀 선수들이 목에 금메달을 걸고 환호하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하지만 4년 뒤 아시안 게임의 바통을 이어받은 인천시는 바둑 종목의 존속에 실패했고 그곳으로 바둑의 스포츠 본무대 나들이는 끝났습니다. 짧아서 더 아쉬운 추억입니다. 평창올림픽은 한국이 삼수 끝에 기어이 개최권을 가져온 행사입니다. 대립 상태인 남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긴장 완화의 계기로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불퇴전의 끈기, 갈등 속의 화합 모색이야말로 바둑이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바둑의 올림픽 상륙 장면을 상상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성공을 기원합니다.